매주 수요일 화제의 코너죠. 정치 현안에 대해서 토론하는 부부 토론 시간입니다. 원내 1당과 2당 싱크탱크 부원장님들 나오셨습니다. 민주연구원 김현성 부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현성입니다. 여의도연구원 이동호 부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동호입니다. 네, 오늘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둘러싼 의혹들에 대해서 토론을 해보려고 합니다. 분위기가 조금 무거운 느낌도 드는데요. 네, 할 말 많죠. 네, 먼저 이 전 대통령의 집사 역할을 해온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그리고 김진모 전 민정비서관이 국정원 특활비를 받은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구속 결정을 어떻게 보시는지 김현성 부원장님부터 얘기를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이제 똑같은 방법으로 이게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특활비를 받았던 거의 똑같은 방법으로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도 국가의 어떤 특수활동비가 간첩 잡으라고 어떻게 보면 대북 활동하고 네. 정보 활동하라고 했던 특활비가 그렇게 쌈짓돈처럼 쓰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이제 그 김백준 씨 같은 경우는 이명박 대통령의 오랜 집사 역할을 했던 분이시고 예. 뭐 김진모 씨도 청와대 안에서 정무 활동을 했던 분이시라서 굉장히 좀 우려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동호 부원장님 자유한국당 입장에선 마음이 편치 않으실 것 같습니다. 김백준 전 기획관 구속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 뭐 오늘 주제 자체가 뭐 워낙 불리한 주제라서 저는 우선 그것보다는 과연 역사가 청산의 대상인가라는 문제는 역사를 청산의 대상으로 보는 것은 오만입니다. 네. 왜냐하면 그 역사 속에서는 그 당시 사람들의 예를 들면 잘한 것과 실수와 여러 것 종합적인 기록들입니다. 예. 따라서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자 하고 그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극복하고 또 무엇을 개성해야 할 것인가를 보는 것이지 네. 부정하고 청산해진다면 그것은 계속되는 보복의 역사로 갈 것이다. 되게 첨단신데 그 잘못된 역사를 청산하지 않고 어떻게 앞으로 갈 수 있습니까? 역사를 잊은 민족이 어떻게 미래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으려고 하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제 이야기는 뭐냐면 역사란 바로잡아지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 시절 그 사람들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고작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그러면은 그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실수를 극복하고 네. 또 잘하는 것은 어떻게 개성할 것인가라는 영역이다. 저는 이렇게 근데 생각하고. 부원장님 말씀대로라면 예를 들면 어떻게 범죄 사실 자체를 물론 아니 지금 법과 헌법 왜 있습니까 그러면 법과 헌법을 지켜야 이 공동체가 지켜지는 물론 거죠. 그 문제는 우리가 모든 걸 다 가정을 하고 이야기해 봅시다. 네. 지금 현재 이루어지는 것이 누가 봐도 정치 보복으로 느껴집니다. 한번 봅시다. 각 위원회마다 자유한국당이 보기에 각 위원회 아니 누가 봐도라는 거 얘기하면 안 되시죠. 이명박 정부를 찍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당시 과반수에 가까운 사람 찍었고 물론 그 사람들 이명박 정부가 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을 것입니다. 예. 제 이야기 이렇습니다. 이명박 정부도 당시에 그 국제금융위기에서 가장 훌륭하게 이것을 문제를 극복했던 사람입니다. 그 이야기는 전혀 없고 거기에 몇 가지 잘못된 것만 끄집어내서 온갖 걸 난리를 보기 위해서 포트라인 세운다면 그럼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 역사 속에서 배우고 우리 어린이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할 겁니까? 저는 적어도 잘못된 부분은 보완해야 되고 또 극복해야 되지만 예. 그러나 정치 보복으로 가서는 안 된다. 과거에 우리가 프랑스 혁명에서 우리가 본 바가 있습니다. 혁명과 반혁명 때 100년이라는 시간이 혼란스러웠습니다. 네. 그 부분을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국정원 특활비 수수 부분은 근데 위법이잖아요. 저는 어느 나라나 네. 결국 그 대통령의 통치 활동에 대해서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에 각 나라마다 특수한 역사성이 있습니다. 예. 그동안 알지만 저는 분명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만 예. 그러나 어쨌든 국정원 내에서 어떤 그 자금을 가지고 일정 부분 대통령 통치장을 썼던 그런 과거의 전례들이 있습니다. 예. 그 전례에 의해서 진행돼 왔던 것들이고 관례 측면이 있다.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들을 청산한 문제는 적어도 이 시점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정치의 문제는 예. 도덕의 문제가 아닙니다. 현실의 문제입니다. 도덕의 문제를 끌고 와서 만일 선악으로 가르기 시작한다면 예. 결국 우리는 정치는 굉장히 산산이 부서질 것이고 파탄 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아니 저는 좀 부원장님 말씀이 그냥 좋은 게 좋은 것처럼 가자 뭐 이런 느낌으로 들려서 좀 불편한데요. 저는 이 부분은 분명한 범죄예요. 왜냐하면 청와대 내에서 쓰라고 특활비 있는 거 아시잖아요. 네, 근데 대통령이
쓰라고. 아니 국민들이 참 너그러운 거예요. 예를 들면 그래 특수활동비 그래 너희들 예를 들면 필요할 테니까 너희들 뭐 그 일을 하다 네. 보면 그렇게 증빙 없이 필요한 돈 있을 테니까 쓰라고 해서 몇백억 있어요. 거의 100억대가 있어요. 청와대도. 근데 그거 놔두고 예를 들면 몰래 007 그걸 받는 방법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그렇게 떳떳한 국정 예를 들면 통치 자금이라고 하신다면 그렇게 떳떳하게 받으셔야지 몰래 뭐 주차장에서 만나고 어디 몰래 식당에서 만나고 몰래 주시고 예를 들면 그렇게 주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네. 이명박 정부뿐만 아니라 김대중 정부의 특보활동비 어떻게 됐는지 노무현 정부도 어떻게 됐는지를 전부 다 조사한다면 그거는 지금 부원장님 그 말씀 하실 줄 알고 제가 이렇게 얘기 한번 해볼게요. 네. 네. 뭐냐면 예상했어요? 예, 예상 질문으로 똑똑도 교수 사건만 있었던 게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를 들면 지금 부원장님 말씀이 100% 사실이다. 예를 들면 네. 사실이다 그러면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가 그렇게 너그러워서 그 문제를 덮어준 거예요. 범죄를. 그럼 그것도 공범이에요.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아니 그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 네. 노무현 대통령의 예. 특수활동비가 문제가 있었다. 지금처럼 이렇게 했다라고 했는데 그냥 넘어갔다 우리가. 그럼 그거 문제가 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잖아요. 내가 도둑을 보고 네. 아무 말 않고 했으니까 예. 내 도둑질이 정당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말이 됩니까? 오히려 지금 그걸 지금을 바로 잡아야 다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그럼 받았을 거긴 그럼 없다고 그렇게 그러시죠. 예를 들면 이야기 이명박 이런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이 하이와 같이 너그러웠다 생각하지 않아요. 아니, 저는 김영선 부원장님께 할 수 있는 건 이런 얘기입니다. 네. 적어도 만약에 대통령 특수활동비가 문제가 있었다, 국정원이 잘못 쓰이고 있었다면 예. 과거의 사례를 다 찾아봐야죠. 왜 그러면 특별히 이명박 부분하고 박근혜 쪽만 하고 그럼 그 전에는 그럼 아무것도 없이 정말로 도덕적으로 하늘 앞에 깨끗하다는 거 말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이 뭐를 하셨습니까? 그리고 현실 권력 예를 앞에 현실 권력 앞에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잡고 있는데 그럼 거기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그 시절에 누가 증언할 용기가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제 이야기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적어도 그 시절 살았던 사람들의 이익이 있다면 예. 저는 만약에 버린다면은 여야가 공동으로 가서 예를 들면 거기에 대한 위원회를 설치해서 예. 정말 여야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그런 위원회 같은 데서 나는 공정하게 해보자는 겁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도 해보자. 다 해봐야죠. 아니 그게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때는 뭘 하시다가 지금 와서 그 얘기를 하신다는 겁니다. 늘 그러세요. 늘 그런 식으로 제가 지금 뭔가 범죄 당사자는 아닌데. 아니 부원장님 늘 그런 식입니다. 뭐 범죄 사실 갖고 있으면서 뭐 딜을 하시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옛날에 서청원 의원도 그러지 않습니까? 옛날 내가 녹취력이 있다. 홍준표 대표 녹취력이 있다. 그럼 까셔야죠. 예를 들면 말만 계속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자기 그걸 딜을 하세요. 그러지 마시고 예를 들면 김대중, 노무현 때 내가 이런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이거 수사해라 라고 자유한국당 하시면 돼요. 근데 자꾸 지금 이 문제를 그런 물타기 하시면 안 돼요. 정치 공세 하시면 안 돼요. 저는 물타기라기보다는 우선 첫 번째로 과거의 잘못된 기록들에 대한 우리의 반성과 그리고 거기에 대한 개선책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전제에서 이야기를 일단 부원장님도 이 문제가 범죄라는 건 인정하시는 거죠? 어쨌든 그건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법치를 주장하는 사람이 그러면 그걸 할 수는 없는 거고 대신 저는 이렇게 그건 진전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결국 그렇다면 우리가 이 속에서 무조건 과거의 부정은 결국 어떻게 되냐면 혁명과 반혁명 역사 속에 우리는 봐왔어요. 그것이 결국은 극도의 혼란을 초래했다고. 결국 우리가 이 속에서 배워야 될 건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 제가 제안한 것처럼 여야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난 지금 얼마든지 떳떳하게 구성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왜 여당이 그거 못합니까? 아니, 일단 여야위원회 구성하자 그러시는데. 저는 일단 그 문제가 그전 정부에서 우리도 이 문제에 대해서 옹호할 생각 없어요. 그러니까요. 명명백백하게 할 거고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그 자유한국당에서도 김대중 대통령 때와 노무현 대통령 문제가 있으면 문제 제기를 하시면 돼요. 고소를 하거나 고발을 하시거나 하면 되는 거고. 원장님 그런 식으로 권력을 준 사람하고 지금 검찰 경찰의 칼날을 쥐고 있는 사람하고 지금 야당하고 거기 가슴이 저는 제 이야기는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니 국회라는 공론의 장이 있으니까 거기서 그럼 공동으로 해보자 말이에요. 국회가 수사를 하는 데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거고. 문제에 대해서 어쨌든 같이 해보자 얘기예요.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이 특활비 수수를 알고 있었냐 몰랐냐가 지금 또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 김현선 부원장님 얘기부터 들어볼까요? 저는 이명박 대통령이 어떤 분이십니까?
어떤 조직을 장악하시고 강한 추진력.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의 가장 큰 장점은 추진력이지 않습니까? 모든 네. 사람이 알다시피 예. 일종의 불도저 같은 추진력이다라고 했는데 몰랐을 리 없다. 과연 전 이걸 몰랐다고 하는 건 떳떳하지 못하신 거예요. 예를 들면 그리고 본인이 대통령으로 있으면서 데리고 있었던 게 원세훈 또 국정원장은 그 특활비를 줬다는 예. 원세훈 국정원장은 또 어떤 분이십니까? 서울시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함께 부시장까지 하다가 대통령이 되자마자 행안부 장관 하시고 국정원장 했던 분이에요. 예. 그럼 이런 분이 그러면 그리고 그 노무현 대통령 때 독대도 없었던 독대를 국정원장 독대가 만들어졌어요. 그때 이명박 대통령 때. 매주 만나서 무슨 얘기했겠습니까? 특활비 얘기가 오갔을 거다. 저는 그건 요 얘기 너무 제가 좀 약간 이제 이동호 이야기할게요. 부원장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원래요. 국정원장은 독대하는 게 원칙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라의 총체적 국내외 정보를 총괄하는 수장을 대통령이 한 달에 한 번 만나는 거는 국정원장의 의무입니다. 그리고 그 독대 자체를 문제시하면 안 되고 또 그렇죠. 하나. 네. 네. 그건 아시면서 왜 갑자기 그건 독대 자체를 해가지고 노무현 무슨 대통령 또 하나요. 때는 국내 정치 개입을 하시지 그러면 않겠다 그래서 또 하나 얘기, 또 하나 얘기, 없었죠. 또 하나 네. 얘기 해볼게요. 지금 현재 우리가 그 자유민주 정치의 기본 요소는 예. 개인의 권리와 자유의 제도적 보장입니다. 네. 그래서 거기서 가장 배제될 건 자의적이고 폭력적 통치인데요. 결국 법에 의한 통치를 해야 돼요. 지금 우리 법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김현성 본자 이야기하는 건 전부 가정입니다. 아직 확정되지도 않았고 무죄 추징 원칙이란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 그건 공평하는 것도 안 되는 건데 지금 우리가 지금 김현성 부원장 얘기도 지금 전부 추정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어쨌든 그 이명박 대통령 문제는 그건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고 물론 또 뭐 그런 뭐 부인했다가 또 나중에 뭐 법원 어떻게 가서 될지 또 뭐 모르겠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러나 우리가 믿어줘야 할 것은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들의 예를 들면 그 양심적인 고백 그리고 그들이 지금 현재 아니라고 이야기하면 그걸 우리는 믿어줘야 돼요. 물론 저도 사실 부원장님. 판결될 때까지. 아니 부원장님 저도 제가 표현하고 정치적으로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자유는 있는 거 아닌가 또 저 역으로 또. 그러나 아니 그렇게 얘기할 수 적어도 있죠. 어떤 가설을 그건 자체가 가지고 잘못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가설을 가지고 상대방을 단죄하듯이 들어가면 그건 그리고 한 일국의 대통령 했던 사람을 네. 그럼 파렴치로 몰아가면 안 되죠. 그럼 이 전 대통령이 몰랐을 거라고 일단은 믿어줘야 된다. 아직은. 저는 제 이야기는 예.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알지 못합니다. 예. 그리고 그렇게 지금 추정에 들어간 것이 수사 중이죠. 수사 중이고 난 거기에 우리는 기다려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저렇게 추론한다는 것은 저는 내가 볼 때는 월권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권리 침해죠. 네. 그리고 지금 수사 중인 내용이 왜 자꾸 흘러나옵니까? 예. 이건 뭔가 여론몰이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오늘도 주제가 주제인지라서 열기가 뜨겁습니다. 코드 음악 듣고 다음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김현성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이동호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이 함께하는 열린 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 부부 토론을 듣고 계십니다. 네, 부부토론. 국정원 특활비보다 더 뜨거운 문제가 있죠. 이번엔 다스 문제 토론해 보겠습니다. 실소유주 의혹, 비자금 의혹 지금 두 개를 동시에 받고 있는데요. 이동호 부원장님, 검찰이 다스 문제 여러 번 수사했는데 또 수사하고 있습니다. 특검 진술을 뒤집는 발언이 지금 나오고 있기도 하고요.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여러 번 수사하는 다스라는 게 개인 사기업 아닙니까? 현재로서 그 그렇죠.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몇 번씩 수사한다는 게 좀 저는 도대체 상식에 맞지 않다 생각이 들어요. 예? 상식에 아니, 맞지 물론 않다. 다스가 대통령이 연관되었다는 의혹이 있었고 네. 그리고 그것을 예를 들면 그 특검에서도 수사도 했고 예. 그 전에 또 다른 또 수사를 했었잖아요. 예. 근데 그거를 지금 다시 정권을 잡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가 예. 정권 잡아봐라. 이명박 대통령 그대로 가만히 안 뒀다. 라는 어떤 모 인사들이 증언 얘기가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고 지금 그거하고 연관되는 어떤 상상이 벌어지는 건 당연한 얘기 아니겠어요? 제가 네. 그 얘기도 하실 줄 알고 제가 좀 준비해 왔어요. 네. 아주 오늘 신났군요. 네. 아니, 첫째는 부원장님 이게 그냥 사기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현재로서는 분들이 사기업인데. 청취자 이 청와방송 청취자 여러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사기업이 누가 주인이면 못 도냐라고 네. 생각할 수 있는데 다스의 문제는 다른 게 이 다스가 과거에 주가 조작에 연루됐던 BBK에 네. 190억을 투자한 거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BBK가 주가 조작으로 인해서
5천 명이 넘는 피해자가 소액주주들이 있었고. 엄청 피해를 입었어요. 근데 그 피해를 입힌 김경준은 8년을 살았습니다. 네. 주가 조작으로. 네. 만약에 다스가 이명박 대통령 거면 그 주가 조작, 그 파렴치한 주가 조작에 공범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했어요. 그래서 근데 아니 잠깐만요. 중요한 건 주인이 아니, 자기가 그래서 아니라고 하는데. 아니 그래서 예. 잠깐만요, 부원장님. 그래서 2007년에 네. 우리가 먼저 이게 지금 얘기된 게 아니라 예. 박근혜 대통령이 그 당시 한나라당의 대선 경선 과정에서 예. 강하게 문제 제기를 했죠. 그래서 김경민도 데리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그랬습니다. 그 당시 난리가 났었죠.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밝히는 게 되게 중요한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거짓말하는 대통령을 뽑고 주가 조작을 하는 대통령을 뽑게 된 국가는 근데 지금 4번에 여러 번 조사가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 이후에도 새로운 사실이 자꾸 밝혀지는 거예요. 뭐냐면 대통령 재임 시절에 네. 이명박 대통령이 재임 시절에 그 190억 투자했지 않습니까? 예. 그때 150억을 받았고 네. 그 140억을 못 받았어요. 근데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재임하는 기간에 받았어요. 공적 조직을 이용해서 LA의 총영사라든가 뭐 법무부 이런 걸 이용해서 그 140억을 받아요. 네. 그럼 다스 피해자들은 못 받았는데. 미국까지 가서 법원에 우리 사기당했다 돈을 달라라고 해서 승소를 하는데 정작 이명박 대통령한테 그 다스로 가버린 거예요. 근데 과연 본인이 대통령이 국가 권력을 이용해서 네. 사적인 사람들의 돈을 받아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 그것 자체도 문제죠. 그리고 그러면, 네. 아니 또 하나 있어요. 재임 중에 그 다스의 최대 주주인 김재정 씨라고 예. 이명박 대통령의 처남이죠. 맞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셔요. 근데 상속세를 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 상속세를 어떻게 낼지를 청와대가 문건을 작성해요. 그래서 A 방법으로 하면 이런 장점이 있고 B 방법으로 하면 이런 장점이 있고 C는 8가지를 나열하고 그 8가지 중에 8번을 이렇게 해야 가장 유리하자. 그게 가장 유리하다는 방법이 다스의 주식으로 물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기업으로 보기에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 아니 이건 말이 안 되죠. 사기업이라고 그러면 사기업이라고 지금 부원장님 말씀처럼 사기업이라고 한다라면 왜 청와대나 정부 기관이 나서갖고 그런 문건을 만듭니까? 이동호 부원장님 이렇게 여러 번 수사를 했는데 부실 수사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거든요. 또 정호영 전 특검은 120억 횡령건을 알면서도 발표하지 않았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어쨌든 지금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저는 다스에 대해서 잘 몰라요. 모르고 우선 이렇게 생각해요. 어쨌든 지금 정작 당사자가 자기 게 아니라 하고잖아요. 예.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하면 MB가 물론 도와줄 수는 있죠. 기업이 설립할 때. 왜냐하면 MB가 당시에 알던 거기에 거기에 또 그 현대그룹의 중요한 그 사장단 임원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설립한 도움을 줬을 수도 있고 예. 그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도움을 줬을 수는 있지만 그리고 그 이상헌이라는 이 회장이라는 사람이 그 집의 큰 형 아닙니까? 예. 그 도움을 줄 수 있지만 본인이 아니라고 하는데 왜 억지로 자꾸 본인 거라고 몰아가냐? 지금 부원장님 말씀대로면 최순실도 박근혜도 아무 죄가 없는 거예요. 아니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그분들이 무슨 기다고 한 게 뭐가 있습니까? 다 역사. 그리고 예를 들면 최경환 그 국회의원도 네. 아니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끝까지 부인했는데 만약에 구속됐죠. 기면 본인이 무슨 대구역 광장에서 뭘 하겠다고 그러셨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아직 재판 중입니다. 그 문제도 어쨌든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래서 네. 적어도 지금식으로 여론몰이식은 안 된다. 제 이야기는 정당히 수사해서 해라. 네. 수사해서 그 결과로 재판으로 밝혀라. 그러면 네. 그렇지만 네. 지금처럼 예를 들면 몇 가지 사실들을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을 언론에 흘리고 그리고 그것을 확대 재생산해서 계속 여론몰이식으로 지금 전직 대통령을 무슨 단죄하듯이 마녀 사장하듯이 하는 몰아가는 것은 안 된다. 원장님 제가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제 이야기는 우리의 법에 의한 정당한 절차가 그러니까요. 있습니다. 예. 그럼 그 절차에 의해서 진행되고 거기에서 정확하게 심판받는다면 모르지만 그럼 거기가 나오면 인정할 수 있고.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지금 현재로 양치 공방도 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네. 그리고 지금 거기는 분명히 명백히 부정하고 있고 예. 그런데 지금 예를 들면 마치 기정사실처럼 아니, 몰아가지고 지금 절차를 그 사람을 지금 역사의 죄인으로 만든다는 제가 건 말씀드릴게요. 예. 제가 누가 말씀드린 그런 건 권리를 줬어요. 제가 말씀드린 잠깐만 건 내 다 얘기 들어보세요. 팩트로 확인되고 있는 지금 거예요. 이명박 지금 전 대통령을 역사인으로 죄인으로 만들 권리를 누가 줬냐 이거예요. 아직은 아직 실체가 측근들까지만 확인되지 않았어요. 아직은 측근들만 무혐의 나왔다는 분들이고. 것이죠. 아니 그러니까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고 지금 제 이야기는 합리적 의심이라고 이야기. 아니, 마치 지금- 역사의 죄인처럼 지금 단지하고 지금 있잖아요. 팩트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그러면
정부 기관이 대통령이 사적 기관 사적 회사에 돈을 아직 받았는 게 얘기하기는 그 맞습니까? 문제가 명백하게 팩트로 확인되지 그거 않았다니. 팩트예요. 지금 140억을 다 쓰다 아니, 받은 건 지금 그 문제는 팩트예요. 이명박 네. 대통령 그게 관여하지 않았다고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그럼 만약에 이 국가기관이 부분이 동원돼서 마덕단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그것도 지금 아직 명백하게 예, 명백하게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사실입니다. 아 진짜 우리 부원장님 너무 오늘 너무 어거지를 쓰시는 것 같은데요. 거지가 아니라 이런 겁니다. 인정한 건 인정하셔야죠. 저는 지금 그건. 우리 사회가 갖고 사실로서 있는 잘못된 밝히는 문제 중에 거죠. 하나가 네. 마치 범죄 사실의 몇 가지를 언론에 흘려서 네. 그것이 기정사실화되고 그 여론을 몰아서 그 사람은 이미 법의 심판대에 서기 전에 이미 죄인으로 낙인 찍는 겁니다. 그럼 검찰 수사로 확인이 되면 그 부분은 인정할 검찰 수 수사를 있다고 통해서 보시는 법에서 거죠? 예를 들면 정당하게 서로 공방을 벌여야죠. 이쪽은 이쪽이 변호인을 가지고 네. 왜냐하면 그 사실이 실제 진실에 가까이 갈 때까지는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무죄 추정 원칙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예를 들면 예. 명백하게 법에 의해서 가르치기 전까지는 예. 낙인 찍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일단은 너무 목소리가 높으세요, 네. 부원장님. 너무 그러지 마세요, 네, 부원장님. 잠깐 하시고 일단 최측근 2명이 구속이 됐고요. 그래서 이 전 대통령이 알았느냐 몰랐느냐 이 부분은 수사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난 많습니다. 거기 수사를 해야 될 겁니다. 예. 그렇죠. 거기 수사를 해야 수사를 그리고 해보고 그건 밝히면 수사기관에서 된다. 밝혀내야 될 문제죠. 아니 네. 본인도 가서 정당성을 밝히셔야죠. 전직 대통령 거기 하시기까지 하셨던 부르면 분이. 밝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러니까. 명백하게 증거를 가지고 수사로 가려내면 된다. 수사로 그러니까요. 가려내고 예. 그리고 지금 제 그것도 이야기는 중요한 말씀이네. 부르면 간다는 얘기도. 아니 네.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지금 예, 예. 현재 지금 명백하게 밝히는 게 좋으니까요. 저는 그렇죠. 그래서 명백하게 밝히는 게 중요하고 그러나 예. 지금처럼 여론몰이식은 안 된다는 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오늘도 치열한 토론 잘 들었습니다. 두 분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아 벌써 끝나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